이야, 목사님 그 우유를 아침에는 다시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네. 그 아까 무슨 배달을 했죠? 학교 배송. 학교 배송. 네. 그 다음에 또 11시 넘어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네. 또 오후에 뭐 하시는 게 두부. 네. 힘들지 않으세요? 뭐 지금 힘들다 안 힘들다 할 그런 겨를이 없이 네. 네, 지금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고 또 예.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11.12 사태 일어나자마자서부터 네. 그 다음 날부터 네, 저는 그냥 나가서 네. 네,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들은 통합이란 말이에요. 네. 통합에서는 개척을 할 경우에 이렇게 뭐 한 달에 기본 또 사례비를 조금씩 주신다 하더라고요. 감리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까? 감리교는 그런 게 없고요. 아, 그러십니까? 교단에서 나오는 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큰 교회에 편지를 써가지고 네. 네, 그렇게 조금씩 도움을 받는 거 이외에는 자기 능력껏 네. 교회가 상당히 큰데 4년 전에 오실 때 한 사람도 성도가 없었다면서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 같은 마음이 아니면 못 왔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어요? 사천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었고 네, 이제 부목사 생활을 저도 마치면서 네. 45세 이제 개척 이제 목회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연락이 오면은 네. 내가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겠노라 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사천에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5시간을 운전해서 이야. 이곳에 와서 예. 목사님 사모님을 딱 뵀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이곳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예. 한 명도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목회를 못 하시고 은퇴하시는 그런 지경에 이르시었더라고요. 야, 그분들도 참 고생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사천 같으면 촌도 아닌데, 네. 그 목사님도 이제 4년 전에 오셨으면 또 사모님과 같이 전도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메마르던가요, 애가? 굉장히 메말랐고 또 이제 이 지역이 예. 그 불교가 셉니까? 불교도 세긴 하지만 예. 감리교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아. 네, 네. 여기는 이제 장로교와 고신 장로 네. 여기 이제 굉장히 좀 크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감리교라고 하면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단이 아니냐라고 네. 할 정도로 이곳에 이제 모든 이 지역에 있는 감리교회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감리교도 존 웨슬레, 그죠? 웨슬레. 정말 믿음이 참 대단하신 분이었고 창시자인데 어떻게 목사님 지금도 4년 지났는데 이 목회가 참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정말 이 말세가 다 됐다.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전국의 교회가 한 10,000개가 사라졌다 그래요. 예. 그런 이제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왜냐면 목사님을 이렇게 앞으로 안 모시는 것은 보통 목사가 이제 이거 시대에서는 분명히 다단계가 아닙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상한 회장이 솔루션이 잘 만들어졌어요. 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렇게, 배임 내지는 자기가 좀, 팬덤들을 생각해서 좀 경영을 조금만 잘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아직까지 횡령죄, 배임죄는 전혀 안 해요. 오직 방문 판매법 위반으로 지금 구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불구속 수사 받다가 작년 2월 달부터 받다가 MBC PD 수첩에 나오니까 대통령도 누구도 MBC PD 수첩 나오면은 이런 말하면 사투리입니다. 얄짤이 없습니다. 조사하던 경찰서에서는 그 사람을 구속을 100% 그게 시켜요. 왜냐하면 전 국민의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지? 더군다나 3조 2천억 원. 그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구속을 시킨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온 것은 처음에는 사모님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대구에서 출발해가지고 막 안타까운 마음에 목사님이 남편이 서리잡 한다 그러고
정작 본인은 투잡한다 그러고. 저는 아직까지 서리잡은 해본 적이 없어요. 마음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이쪽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2시간 걸리는데 여기까지 말라오겠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또 KTN 한국방송을 하나님이 쓰신 것은 히더스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그 탁구 이야기 좀 했는데, 자꾸 내 머리가 참 나쁜 거예요. 정은지. 교통사고가 내가 한번 크게 났어요. 2014년도에. 그래가지고 그때 내진탕 이후로, 오늘 만났잖아요. 그럼 일주일 후에 보면 나한테 인사를 해. 목사님 저한테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그러면, 본부장. 본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그럼 저분이 나를 알아보잖아. 그럼 나는 혼자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서 봤더라? 보기는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혼자서. 그런 내 표정을 보고 상대방이 아이고 본부장님 광화문에서 봤잖아요. 이래 해야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20시간을 죽었어요. 영대병원, 대구 영대병원에서 아침 8시 전에 사고 났는데 눈 뜬 거는 새벽 1시 반이었대요. 얼마나 이 쇄골이 부러질 정도로. 허리술 2번 하고요. 근데 이제 생각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자, 이름 뭐야? 손미희 이사. 네. 시드서.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손미희 이사님 동생이 있어요. 분명히 만났어. 대화를 했어. 근데 광화문에서 어제 그분을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인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봤죠? 이러니까 그분이 나보고 아니 어디서 봤잖아요. 이러는 거야. 그때도 몰랐어요. 대구 내려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좀 핀자를 먹은 거잖아요. 며칠 전에 봤잖아요. 이러는데 그것도 뭐 한 3일도 안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생각나고 꿈에다가 누구실까 하니까 정미 이사 여동생이더라고요. 좀 이해되죠? 네. 그래 한 번은 대구의 그 대신대학교 사무총장인가 교무처장. 예. 일주일 전에 봤는데 인사를 하는데 나보고 이랬어요. 저를 좀 이해하겠죠?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 어떻게 해서 오늘 일부러 이렇게 나와주시는데 정은진 우리 오늘 참 제가 정은진 우리 팬덤님 VIP이십니다. VIP님이 여기 이제 갑자기 친구 때문에 불려왔잖아요. 네네. 근데 뭔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VIP인데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한번 담아냅시다. 그러게. 좀 일찍 알았으면은 괜찮았어요.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뒤에 타다 보니까 제가 식구들도 사실은 7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작한 거는 2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예. 제가 의심이 많다 보니 1년을 제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셨네요. 지켜봤어요. 그리고 작년에 3월에 네. 3월쯤에 친구하고 가게를 제가 좀 도와주고 있었는데 네네. 친구 가게 장사가 조금 안 돼요. 요걸 좀 빼서 마이크를 앞에 대고 가셔야 되겠어요. 예. 살짝 잡고 더 이상 이런 만지지 말고, 예. 친구 가게가 네. 좀 어려움이 돼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제 친구 폼장을 불렀어요. 예. 그래서 상황을 얘기를 듣고, 그러면 여기 가입을 하면, 해운대를 오나. 예. 그 가맹점을 또 제가 신청을 했어요. 예. 네,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맹점을 신청을 하면서 제가 조금 도움을 줬죠, 친구한테. 도움을 주고, 가맹점 교육도 제가 갔어요. 무슨 가맹점입니까? 탁구?
아니, 저녁에 조그마한 주점을 하는 낭만 부엌이라고.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네네. 주점을 해도 됩니다, 뭐. 그래서 그 가맹점이 딱 첫날 올라왔는데 예. 진주에 부산하고 뭐 계시는 팬덤이라면서 7분이 오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예. 제가 귀가 쫑긋해갖고 저게 뭘까 이제 사업은 어차피 들었죠 친구한테. 그래서 이제 일단 가맹점만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여기 됐어요. 네, 시더스에서. 예.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4월 말쯤에 제가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생겨서 그럼 가맹점이 언제 하시던 거예요? 가맹점은 3월 달에. 작년 3월. 예, 작년. 재미 좀 바뀌었네요. 예, 조금 3월 달에 하고 예. 4월 달에 이제 저는 다시 제가 재투자를 했죠. 그때. 야, 그럼 VIP는 그 바로 이후에. 갔죠. 그렇군요. 예, 예. 그때 바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솔루션을 보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식구들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네네. 예, 식구들도 처음에는 안 믿어요, 이걸. 근데 제가 서서히 이게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공부해봐라.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게 이제, 유튜브도 보고 한번 지켜봐라. 그러니까 이제 제 동생도 들어오고, 제가 동생이 좀 많습니다. 또 여동생도 들어오고. 친동생이 많다 이거죠? 네네. 몇 남매예요? 저희는 딸만 8입니다. 8명. 네. 야, 우리보다 많네. 나는 7남매인데. 야, 그래서 지금 식구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런데 돈도 찾지도 못한 친구들, 동생. 언니도 있고요. 어, 언니들은 아예 못 찾았어요. 네. 근데 동생들도 몇 번 찾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많이 힘들어요, 동생들도. 저는 제 일을 다시 올해 또 다시 월화수목 토요일까지 또 열심히 지금 목이 지금 좀 많이 갔어요. 뭐 하신다고? 트레이닝 한다고 수업을 탁구. 많이 야. 해야 되니까 그 시더스가 멈췄으니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빚은 없습니까? 많죠. 어허, VIP 한다고 시를 땡겼구만. 네, 제가 넣었던 연금이나 이런 게 제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야, 친구까지 사실 제가 또 넣어서 주다 보니 제가 조금 어깨가 좀 많이 무겁습니다. 예. 우리 사모님한테 한 마이크를 한번 잠깐 네. 주시죠. 살짝 잡으세요. 예. 오늘 사모라고 밝히지 아니하고 남편이 쓰리잡이라서 내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마침 전화를 번호 주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40대 초반이래. 그래, 야, 제가 갈 테니까, 하세요. 그 준비가 안 됐대.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뭐 화장입니까? 그러니까 예, 가더라고. 나는 대구에서 끝까지 가는데, 이런 사항을 팬덤들에게 전파를 해야 됩니다. KTN 한국 방송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누가 뭐 기름값을 줍니까? 뭘 줍니까? 그래도 왔어요. 왜? 이 사항을 알려줘야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한 회장님한테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 은변하고 손혜진은 그거는 맨날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은변호사 이야기할 때 어디 뭐 힘들다는 이야기 한 적 있어요? 팬덤들 이야기 전해준 적 있습니까? 맨날 KTN 보지 마라 뭐 맨날 이성이 똥뱅이다 하고 이런 소리 해서고 말이에요. 정찰이셔 지금 정말. 내가 오늘 처음 이야기네. 맞죠? 네. 자, 우리 사모님, 나는 여기 뭐 NG가 없어요. 아니, 왜, FSD 멤버였대요. FSD. 네. 그리고 뭐, 변호사 통화, 굵직굵직한 리더들만 통화를 다 하셨는데, 오늘 그 이야기 좀 보러. 왜 FSD에 있다가, 이렇게 이성희 변호사 말을 듣게 됐는지, KTN 방송을 왜 듣게 됐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카더라는 안 믿고요. 예, 예.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직접 앞에서 일하시는 리더분들의 말을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하고서는 일을 진행하는 편인데. 전화가 되던가요? 네. 그런데? 네. 어떻게 꼴빨이 있네. 전화번호를 다 알아내가지고. 네. 단체톡에서만 떠들고 욕하고
카더라 퍼뜨리는 거 믿고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나 예, 예. 해서 저는 직접 팩트 체크를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제가 그 팬덤 비데이 쪽만 예. 소통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때는 손혜진 이쪽은 전혀 몰랐겠네. 팬덤 비대위만. 그러니까 팬덤 비데이 쪽에 손혜진 씨와 김정수 같이 위원장이 있었죠. 같이 있었을 때 초반에 네네. 그쪽에서 나오는 정보들만 들었을 때, 예, 예. 이제 저희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몇몇 분들을 이제 안 좋게 얘기하고 그분들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됐다라는 말도 듣게 되고 그 해서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누구 때문에 그런 걸 이야기해줘야 돼요. 이제는 다 뭐 손혜진, 은변을 신데렐라라 하잖아요. 그 이제는 이름 밝혀도 뭐 관계없어요. 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뭐 박 단장님, 뭐 박성희 실장님, 네, 뭐 박성희 실장. 등등 뭐 이제 그런 무리들이 있다라고 해서 저는 손혜진 씨가 진짜 잔다르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쪽을 신뢰하고 계속 정보를 들어왔었는데, 예. 저는 이제 또 이 변호사님을 이렇게 처음 방송을 보면서, 예. 아, 정말 이분이다. 그래요? 정말, 정말 저희를 위해서 일해주신 분이다라는 확신이 100%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 보석 신청으로 인해서, 네. 이성희 변호사님이 그 보석 신청을 막았다라는 말이 돌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네. 너무 헷갈렸어요. 이성희 변호사님이 보석을 막았다고 지금도 생각합니까? 아니요. 근데 제가 이 팩트를 체크하는 과정 속에서는 너무 예. 혼란스럽고 너무 헷갈렸기 때문에 예, 그 얘기 좀 들었겠습니다. 저는 예. 계속 엄 변호사님, 손혜진 씨, 팬덤 비데이 그리고 또 이제 이성희 변호사님 쪽 저희 단장님 계속 소통하면서 예. 상황 파악을 했는데 어. 처음에는 이성희 변호사님이 보석 신청을 막았다는 걸 믿지 않았었는데 네네. 팬비 쪽에서 계속 팩트 체크를 했을 때는 무조건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성희 변호사는 사기꾼이다. 제가 지금도 사기꾼이라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왜 사기꾼인지를 물어보면 정확한 설명은 안 해주고 뭐 아는 변호사들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사기꾼이다. 그리고 또 손혜진 씨한테 한번 통화를 했는데 손혜진 씨가 저한테 한번 통화했어요? 예, 이야, 안 대단하네. 받다가 한 번은 받더라고요. 그런데 네네. 처음에는 바쁘다고 전화를 끊다가 예. 이제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해서 기다리다 전화가 안 와서 다시 잘 안 한번 줍니다. 했는데 저한테 저랑 통화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도도합니다. 저는 예. 근데 이해가 안 됐던 게 FSD를 지원을 추진하면 그 추진하는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을 정보를 줘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예, 예. 저한테 저랑 통화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 이해가 안 됐었는데 예, 예. 또 계속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손혜진 씨가 하는 말은 제가 어떤 질문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저한테 그냥 이성희는 사기꾼입니다. 제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 말만 하고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네. 왜 사기꾼입니까?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근거는 말 안 해주시고 그러면 유튜브 방송 들었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오던데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듣지를 않고 네. 제가 왜 사기꾼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저 이만 바쁘니까 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 FSD를 정보를 어떤 솔루션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알아야 선택을 이제 하는데 그런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무작정 전화만 이렇게 막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예. 저도 청주 본부에서 손혜진 씨가 강의할 때 일부러 만나러 갔었어요. 그 가방 묻지. 그가 이름이 김민희예요. 근데 그날 이제 제가 일부러 인터뷰하려고 갔단 말이에요. 강의 끝나자마자. 근데 이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제
인터뷰를 좀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선글라스 다 끼고 예, 저는 뭐 인터뷰 할 일 있으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이 이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혀 녹화도 하지 않았는데 그 밑에 그 김민이라는 그 친구가 내가 막 아주 막 싸납게 뭐 녹화한 거 아닙니까? 막 녹음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막 그러더라고. 그는 나이도 어린 사람이 나한테 예의가 너무 없더라고. 그래서 혹시 어떻게 되세요? 이러니까 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또. 그리고 가족입니까? 예, 가족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가족 누군데요? 이러니까 그것도 대답 안 해. 그래서 내 핸드폰을 막 뺏으려고 하면서 막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야. 내 녹음 안 했다고? 녹화 안 했다고? 봐라고. 보여줘도 또 내 걸 보고 또 막 확인을 하더라고. 아주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저게 뭐 저런 게 있나 하고 속으로 생각해보면 나중에 내가 그 당시에 팬비방을 한 7군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뭐 질문하고 뭐 이야기하면 꼭 하이에나처럼 꼭 달라들어가지고 내 걸 싹 지워버리고 또 뭐 이성희 변호사 그 동영상 올리면 0.5채널로 싹 지워버리고 그래서 나라가 결국은 쫓겨내 보더라고. 근데 한 5, 6군데 있었는가 7군데 다 쫓겨났어요. 그런 것을 제가 당연히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혹시 방에서 쫓겨나가 봤습니까?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저는 결정적으로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좀 이야기하시죠. 저도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방에서 특별한 말을 안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욕먹을 각오하고 몇 마디는 아니지만 그냥 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아예 그냥 방을 나오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좀 운전 중에서 못 빠져나왔는데 강퇴가 돼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올렸습니까? 간단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여기 방은 왜 그렇게 정보는 안 주고 서로 싸우기만 하냐 그 말을 올렸는데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저는 FSD 텔레그램에서 일찍 다 단톡에서 빠져나왔고 직접 일하시는 리더분들하고만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 리더들하고 소통한 얘기를 조금 더 네,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텔레그램에서는 빠져나온 상태고 FSD 단체톡 열리면서 들어갔었던 이유는 그쪽에서 솔루션의 정보를 얻고 선택해 하려고 저는 들어갔었던 건데 예. 정작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은 진전이 없고 서로 싸우고 욕하고 가리기 하고 못 듣게 하고 그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엄 변호사님한테도 그렇고 팬덤 비대 쪽 리더분들한테도 그렇고 예. 계속 팩트 체크를 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장님이 돈이 있냐 예. 이 부분이었어요. 지금도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어쨌든 돈만 있으면 언젠가는 살리니까 저는 희망이 있는지 그것만 있으면은 믿고 기다리면서 예. 버티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돈이 있는지를 계속 물어왔는데 네. 이제 엄 변호사님한테는 회장님이 돈이 있냐고 그러는데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엄 변호사님 직접 모른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이게 너무 궁금하다 하니까 그럼 확인해 보시겠다고 그러셨고 예. 지금까지 네, 소식이 없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변호사님. 그것을 확인을 해 주셔야 팬덤들이 신뢰하고 따라갈 것입니다. 네. 채권 리스트부터 그 조사해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었고요. 그래, 그때 이제 그 손혜진 씨도, 제가 인터뷰, 곧 뭐 한다 하면 제가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한 지가 넉 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 손혜진 씨는 저한테 전화 한 통화 온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종성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김종성 위원장도 내가 전화를 한 3번 했어요. 하면, KTN,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지금까지 전화 한 통화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왜 지원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했냐면, 예, 예, 지원. 예, 신설법인 쪽에선 솔루션이 안 나와 있는 상태였고, 그때 정기령 고모님하고 오동관 이사님이 진행했던 그 신설법인에 대해서는 솔루션도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됐었고, 거기에 피드백도 못 받았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VIP인데 제가 그 나머지 사모님도 VIP. 네. 오. 그 VIP만큼 돈을 다시 내고선 들어가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못 찾은 돈을 받는다고 해도 다시 VIP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회원들이 어떻게 또 다시 몇 천만 원을 들이고서는 신설법인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됩니다라는 것을 그분들한테도 통화하고 의사표시를 했었어요. 네. 오동관 이사님하고 정기령 고모님하고 통화를 그러면 했었어요. 누가 VIP 같으면 VIP만큼 돈을 내라고 했나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기령 고모님이 대충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계속 논란이 이루어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중에서 그때 그 이슈 중에 하나는 그거였었어요. 왜 신설법인에 그럼 오동관 이사님과 정기령 고모님이 오동관 대표. 네, 네. 대표님이 신설법인에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느냐. 왜냐면은 제가 저희들 팬덤들 그리고 저도 원했던 건 총회를 하고 이 변호사님 처음 취지처럼 거기서 맞는 대표를 정하고 솔루션 이것저것을 다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네. 그 중에서 괜찮은 솔루션을 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팬덤들의 의사도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예, 실제로 강의 때도 그랬고, 그 점은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그때 3월 1일이었어요. 제가 서울의 총신대학교 정성우 박사님, 인터뷰를 하고 내려와서 오후 4시 반에 천안 안전지대 본부에 도착하니까 거의 끝나고 질문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때에 이제, 정길령 고문이 있을 때에, 진주에서 오신 분이 진주에서 남자분이 하나 오셨어요. 그때 질문을 하시더라고. 지금 조금 더 늦더라도, 펜비 쪽에서 좀 더 협의해서 기다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하는데 정일영 고문은 안 됩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하고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이제 내려와서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한 20명, 이쪽 테이블, 저쪽 테이블. 근데 거기서 정길영, 오동관 고문한테 말씀드렸어요. 또 옆에 최준일 목사님도 있었고, KTN 방송 대표님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가서 좀 목소리를 좀 높여서 이야기했어요. 자, 지금 천안 안지대 지금 지원한, 따르는 사람이 3,000명이 됩니까? 지금 가면 안 됩니다. 다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KTN 방송에 방송할 때도 우리가 공평하게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성희 변호사한테 제가 전화해서 변호사님, 그 시사모 이름부터도 박성희가 만든 단톡방 이름이 시사모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희 변호사님이 그럼 뭐 손혜진으로 하지 뭐 부천으로 하지 뭐 이름을 그렇게까지 나중에 라이브도 나왔죠. 그걸 제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최종열 목사님은 안전지대 고문이기 때문에 그 KTN 방송 우리 김 대표님도 좀 이해는 하지만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너무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으니까 팩트를 좀 먼저 아시고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사모가 이성희 변호사님 일단 다 스탠바이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고 맞아요. 시사모 때문에. 시사모라는 이름 때문에. 그리고 오동관 이사님과 정기령 고모님이 어떠한 과정 없이 진행되는 것이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신설법인이 많이 오해를 받고 혼란을 많이 겪었었어요. 맞아요. 처음부터 이제 조금 총회를 한다든지 대표를 정한다든지 어떤 좀 절차가 있었으면 좋았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시사모 발표가 있었고 그런 다음에 갑작스럽게 지원 발표가 연달아
발표가 양쪽에서 되면서 서로, 맞아요. 너무 대립되고 혼란이 이렇게 가중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KTN 방송에서도 초반에는 그 시사모의 이름과 너무 편중되게 이렇게 발표가 자꾸 방송이 되다 보니까 편파 방송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신설법인은 이거고 신설법인의 총회를 이렇게 해서 대표를 이렇게 정하고 이런 솔루션을 준비해 나갑시다라는 과정이 조금 있었더라면 예, 이제 그 혼란이 이야기를 없었을 이제 텐데. 우리 사모님이 FSD에서만 거의 있다가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네네. 대해서 이제 약간 뭐 그래서 해명이랄까 FSD로 갔었었고요. 예, 이야기를 네. 그래서 가지구나. 네. 근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하면 그 시사모라는 이름 신설법인이 생겼죠. 근데 거기에 정확한 솔루션이 있기는 있어도 또 이 펜비 쪽에 이쪽에서 또 시비를 걸게 됐어요. 내 얘기잖아요. 공산당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은 있긴 있는데 발표를 좀 이따가 하겠다 해서 그래 됐고, 그 다음에 이성희 변호사님 나와서 신탁이라는 그 신의 한 수를 했기 때문에 네. 저쪽에 그 오동관 대표, 그 다음에 정일 고문도 좀 스탠바이를 시킬 수 있는 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로지 시더스 살리기 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광화문에 모이자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여기 뭐야, 이성희 변호사님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라이브 방송하죠. 네. 그럼 다시 은 변호사는 또 그 반대적인 걸 또 들고 나와. 네. 그러면 어느 팬덤이 안 헷갈리겠어요? 네. 나도 헷갈리는데.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도 단톡방 다 내한테 보고 들어와요. 제보가 들어온다. 보고가요. 제보. 그러면 엊그제는 자, 저쪽 이성희 변호사 측에서는 폼장들한테 저쪽 FSD 한 사람들 꼬면 15만 원 준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또 거짓 소문을 내요. 거짓성으로. 그러니까 또 하나는 또 신탁한 것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을 막 해요. 네. 전혀 아닙니다. 이 신탁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 1월 23일 날 이제 이성희 변호사에게 좋든 싫든 믿음으로 사인을 해서 양도를 다 했단 말이에요. 수탁자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말하면 수탁자가 되면 이제 이상은 회장님이 혼자 취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시더스의 선수금은 누구예요? 팬덤들 거예요. 그래서 신탁은 이제 취소하거나 또 뭔가 수정하려면 전체 총회, 팬덤들 전체 총회 인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고, 찬성을 했다 치더라도 이성희 변호사 수탁자하고 맡긴 이상은 회장님하고 둘이 또 합의가 이루어져야만이 신탁 재산이 이렇게 수정되거나 취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팬덤들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범죄수사대 서울경찰청에 지금 이제 이성희 변호사가 지난번에 직접 금융수사 갔다 와서 이제 제보할 거 제보해 주세요. 정말 이상은 회장님의 숨겨난 재산이 있다면 좀 찾아주세요. 필리핀 거든 어디든. 그럼 지금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순수하게 이상은 회장님은 방판법 위반으로만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외에 지금 뭐 다른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또 5월 23일 날 또 제 심리를 또 열게 되고요. 그 다음 이번 4월 23일 날은 또 뭐예요? 방판법 이제 거의 막바지 재판이 이제 끝나요. 방판법은 벌금으로 나오면 좋겠다. 아니면 무죄로 나오면 좋겠다는데 지금 변호사님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무죄로 나오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 8월 1일까지는 롤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판사님한테 잘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건 판사님 마음이죠. 그죠? 예, 그렇고, 우리 이름이 좀 어렵긴 어렵네요. 정은진. 네. 예, 정은진 우리 트레이너님. 또, 아까 지환에 대해서 뭐 들은 거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없고요. 네. 그러면 진주의 플랫폼에 오직 진주 플랫폼장님 중심으로 FAC도 안 갔다는 이야기 들리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폼장님의 신뢰는 네, 우리 지금 진주에 정확히 제가 몇 명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요거 마이크 좀, 네. 40년 지기 친구인데 40년 친구라요? 네네. 야, 경상도말 불알 친구네요, 완전히. 네, 중학교 친구인데 워낙 이 김인자 폼장이 신뢰를 너무 두껍게 다져놨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 건들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원망도 안 한다면서요? 네. 아니, 그 본인을 만나봤는데 너무 사람이 착하더라. 네. 그리고 확실하지 않으면 권하지도 않을 뿐더러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서서 저한테 와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저도 이 친구를 1년 동안 또 사업을 하는 걸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 그 뒤에 제가 선택을 하고 들어갔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이렇게 권할 때도 저도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권하지는 않고요. 정말 어렵게 살면서 행복한 부자가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단어도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부자라는 단어를. 근데 이제 서민들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거는 사실이야. 이 정말. 단어에 제 밑에 식구들도 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잘 사니까 서민들을 위주로 해서 좀 행복을 좀 누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예. 지금 아까 지원이나 액처 29 듣기는 들었는데 저희 폼장님은 흔들리거나 이런 쪽에 잘 이 정보를 사실 주진 않으세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성희 변호사님하고 언변하고 같이 올려주셨어요. 이게. 양쪽에? 예, 올려주셨어요. 근데 저도 들어보니까 언 변호사님의 이 얘기를 들으면 사실 좀 많이 사실 짜증나더라고요. 이게. 뭔가가 없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는 거. 팩트도 네.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승희 변호사님이 하시는 얘기는 정말 경험이 너무 많다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게 저한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뒤에 제가 이제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책을 들고 나와서 설명을 한다는 누가요? 엄 변호사 그때 신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두꺼운 책을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책을 들고 와서 왜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밑에다 댓글을 좀 달았었는데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폼장하고 또 저하고도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주 분들은 아마 거의 우리 폼장님의 신뢰하에 이성희 변호사 쪽으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신탁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잘 이렇게 신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희 변호사가 저렇게 자신있게 하는 이유가 본인이 신탁을 해봤거든. 그래서 그 신탁에 대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엄 변호사는 신탁의 어떤 지식이 이제 변호사라고, 아니면 박사라고 다 압니까? 박사는 파리만 잘 알지. 그러니까 엄 변호사는 뭘 할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에 대해서 모르면 책을 펴서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신탁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면 책도 펴놔서 볼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고, 제가 공부를 하고 나오죠. 예, 그래도 목사님, 사실 목사가 돼서 이제 우리가 시드스는 다단계가 아니라 해도 이 소리 막 남들 들고 있어요. 그 다단계 아니라 해도 남들은 또 다단계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지금 제가 KTN에서 방송을 자꾸 하는 이유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이상한 회장님이 본인이 또 예수님 사랑을 이야기를 많이 또 강조하셨고 실제로 실천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재판을 끝나봐야 이제 알겠지만 그것도 현재까지는 방판법 위반으로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사실 감리교도 아주 크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어떻게 시더스가 다단계로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들어가셨나 봐요. 또, 목사라는 이유로, 사모님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사실 좀 숨겨 왔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이런 거 한다 소리를 잘 못했다고. 근데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 나도. 그래서, 야, 가난한 사람이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은 뭐 어떻게 그런 비판도 걱정이 되고 했을 건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한 2분만 드릴게요. 한 말씀 해보세요. 예, 저희 지방에 네. 지방이 여기 뭐 사천, 여기 고성, 뭐 통영, 네. 거제까지 한 지방입니다. 아. 워낙 이렇게 그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참고로 목사님 이야기를 조금 이해를 돕겠습니다. 참고로 장로교에서는 노회라 그럽니다. 노회. 근데 이제 감리교에서는 지방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뭐 경상도 지방 이게 아니고 네. 그 노회를 한 지역을 지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거기 삼천포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예, 예. 어느 날 와서 이 해피캐시 앱을 한번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그 목사님도 하셨네? 예, 예.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예.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근데 그 이야기 근데 슬쩍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게 뭔가라고 해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그 다음 날 바로 목사님 교회로 찾아갔어요. 예.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 오. 그랬더니 이런 앱이고 이게 어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코인을 통해서 이렇게 인베스트가 늘어나고 뭐 그런 이야기를 2.6배, 0.2 이런 거 들으셨네. 잘 못 알아듣다가 그러다가 그러면은 한번 교육을 받아보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마산 플랫폼인데 예. 그래서 마산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바로 그 주에 바로 가입을 했습니다. 야, 네. 사모님 몰랐네, 그때는, 그죠? 그때는 저희 사모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했네.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다음 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예. 우리 사모, 사모가 예. 저를 믿는 거예요. 아, 조금은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게 있긴 있겠지만 나도 한번 들어보고 회장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러 같이 가자. 회장님 강의를 직접 들은 적 있어요? 네. 오, 직접 가서 듣고 하면서 제가 가입하고 꼭 바로 다음 주에 우리 사모가 또 가입을 해서 네. 뭐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뭐 대출 카드론 받아가지고 저 먼저 VIP 가고 그 다음 여기는 좀 VIP 가는데 좀 자금 마련을 소리 나면 요거를 가만히 들고 계셔야 됩니다. 가만히. 예. 네, 그래서 한 몇 개월이더라? 한 3개월 정도 자금을 준비해서 VIP를 가게 된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탁 이거 다단계 비슷한 걸 이야기했을 때 뭐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좀 처음에는 걱정 안 했습니까? 이 간도 크네 하면서 내한테 말도 안 하고. 아니, 저한테 말했어요. 처음에. 말했고, 이제 같이 강의 듣고서는 네.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얻어가지고, 저는 솔루션 때문에 사람도 안 보고, 그냥 회장님 말 믿은 것도 아니고, 그냥 솔루션과 이 회사의 비전을 보고, 이제 의심 없이 했죠.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시더스가 스탠바이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상조는 그대로 해서 어른들 돌아가시고 그러면 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그런 대우로 이렇게 A를 갖추고 상조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경영상의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사회도 하지 않고 이제 회장 마음대로 이렇게 썼잖아요. 누가 뭐라 할 사람도 견제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우리 KTN 방송에서 하는 게 뭐냐, 이성희 변호사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 각 본부장들에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어쨌든 시더스를 살려야 된다. 왜? 지금 3조 2천억 원이라면 돈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목사님 지금 당장 뭐
차가 2대라며. 네. 그리고 어려운데 만약에 조금 지금보다 조금 이제 이성희 변호사 말대로 단계까지 가면 3단계 가면 이거는 다단계예요. 근데 지금 현재 8월 1일부터 작년 8월 1일부터 그냥 아예 1대도 안 주잖아요. 그러면 단계 2단계까지는 줄 수 있다거든요. 그러면 단계까지 나오면 세계 0.1%의 부자가 아니라도 좀 세계 한 10% 내의 부자라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 솔루션이 제대로 살려면 그 어떻게 시간 만약에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제 한 70%의 재부활 된다면 시더스가 계속 이렇게 전파되겠습니까? 또 소개하겠습니까? 네.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세요. 네, 물론입니다. 그 정상화만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예. 저는 이제 이미경 본부장님 나오셔서 KTN 예. 방송 해주시면서 아, 그거 보셨군요. 확신을 조금 얻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예. 제가 이 변호사님을 신뢰는 하고 있었지만 이제 질문과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예, 괜찮아요. 그쪽에서는 따로 이야기했다며. 네. 1년 전부터 짜고 쳤다면서요. 네, 이제 이 변호사님을 100% 신뢰했는데 제가 조금 이 변호사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 속에서 그게 뭐냐면 FSD 그쪽 분들이 자꾸만 이 변호사님은 사기꾼이다. 맞지 않는 말도 한다. 변호사인데 왜 변호사만 일만 해야지 저렇게 나서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또 여러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조금 그러면 이 변호사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조금 아무도 믿지 말고 합리적으로 좀 파악해 나가보자. 다시 원점으로 가서. 네. 그러는 차원에서 이 변호사님을 조금 이렇게 제 거리를 뒀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예. 이미경 본부장님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저쪽에서는 박성희 실장님, 박재일 단장님 또 누구누구 해서 다 짜고 치고 한 게 이제 다 드러나는 거다라고 녹음 파일도 돌리고 그렇게 다들 몰아가고 어떤 분도 저한테 개인톡으로 다 보내줘서 그런 것들을 몰아가고 하실 때 예. 저는 그분한테도 단호히 말씀드린 게 직접 조사하셔서 이성희 변호사님이 잘못하고 사기친 부분에 대해서 다 진짜 그게 증거와 근거가 드러났을 때 저한테 그 정보를 주시면 전 그건 믿겠습니다. 전 네. 카더란 믿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정보 보내지 마세요. 단호하게 의사표시를 했고 그러면서 계속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엄 변호사님 유튜브, 이성희 변호사 유튜브를 객관적으로 다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지켜봤었어요. 그랬을 때 이미경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이성희 변호사님을 섭외한 거는 이미경 본부장님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성희 변호사님 어렵게 만났고 그리고 만나는 과정 속에서도 처음 이 변호사님 만나기 전에 다른 변호사님을 한 번도 만났었고 맞아요. 그래서 구치소에 들어갔었고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미경 본부장님의 어머니 때문에 또 먼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오동관 그 이사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스토리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변호사님을 찾아가라는 사인을 주셔서 찾아간 건데 네, 세 사람이었습니다. 네. 결국 세 사람 다 똑같은 사인을 받았어요. 정직한 거는 앞뒤가 다 맞춰지는데 네. 거짓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춰지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이미경 본부장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만났다라는 게 이 변호사님을 통해서도 한번 들었는데 이미경 본부장님 직접 섭외하신 이미경 본부장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저는 그것이 완전히 퍼즐이 맞춰지면서 제가 또 산정인입니다. 이거는 거짓말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2년 전에 미리 만났었고 이걸 짜고 쳤었다고 하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2년 전에. 미리 만났었고 틀려.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섭외를 했었고 그런 말들이 들리면서 제가 이제 확신을 얻었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미경 본부장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분 때문에 그분의 역할이 정말 컸다. 그런 이제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죠. 네. 아, 오늘, 이게 이제 이승희 변호사를 만난 거에 세 사람이 이제 방송을 보시면 딱 세 사람이 딱 맞아요. 세 사람이. 정말 맞잖아요. 그 기도를 했는데, 어젠가 그젠가 했죠. 부산에서 만났나? 광주에서 만났나? 저도 헷갈립니다. 하도 많이 만나서. 안경을, 모자를 쓰고 누가 와서 건물 하나를, 그건 대구에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이 큰 아파트 같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 방송 들었죠? 네. 싹 정리를 하고 또 더 큰 빌딩을 또 딱 맨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승희 변호사라는 그런,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산인가 어디 갔는데 부산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어떤 분이 또 기도를 했는데, 부산에 아니고 대전에 김순 권사님, 김순 땡땡 권사님, 유명한 장 목사님 알죠? 네. 그분, 장 목사님 교회 다니시는 분. 예전에. 예. 그분이 장정동 목사님. 그분 교회 다니는 분이 환상을 봤는데, 이승희 변호사, 이러면 정광훈 목사님의 그 변호사를 하나님이 쓰실 것 같다. 이러다 진짜 맞네요.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기 결국은, 전에요? 네, 그전에 전혀 이승희 변호사에 대해서 모르죠, 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 환상 본 거나, 응답. 응답받은 게 똑같아요. 이명영 법장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네. 거기에 이제 직접 정광훈 목사님 변호사를 찾아. 두 사람을 다 만난 게 아니고 두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젊은 변호사인데 통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의 목소리 힘이 없고 좀 뭔가 좀 이게 차고 나갈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 이승희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왔더래요. 전화가 왔더래요. 그 통화해보니까 왠지 팍팍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주더래요. 그래서 딱 대뜸 1시간 만났는데 20만 원입니다. 가더랍니다. 그래서 20만 원 보내주고 또 20만 원 보내주고 또 100만 원 보내주고 그래서 500만 원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거지. 아니 무슨 2년 전에 그런 게 있어요. 12 사태 나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이렇게 왜냐면 이미경 본부장이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원유맨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 플랫폼장이 이미경 본부장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15만 원을 넣어준 사람이라. 나는 나도 못하고 그냥 계속 이거 돌리기 했지. 근데 거기도 행복을 느껴보잖아요. 나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느껴. 그래서 전혀 짜고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죠?